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가 만든 FBI에 대한 비밀 메모가 아마도 빠르면은 오늘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메모 공개를 놓고 지금 매우 복잡한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결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보위원회 측에서는 이 메모를 통해서 FBI와 법무부가 러시아 수사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 발견됐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FBI와 법무부 측에서는 이 메모의 작성자가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 스태프들인데 그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국가 안보에 해를 미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이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하원 정보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FBI,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이 논란의 근본은 러시아 선거 개입 여부의 수사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매우 분개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는데 정보개통기관에 소위 딥스테이트가 있다. 즉 2016년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것이 FBI와 법무부 안에 있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FBI가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 메모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국정보고 연설을 하고 퇴장할 당시에 의원들에게 100% 공개한다라고 장담을 했던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모가 이제 공개가 된다면은 화이트하우스와 FBI가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BI가 어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양측의 공개에 대한 이견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메모가 가져오게 될 정치적인 파장은 어떤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FBI가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하원 공화당의 정보위원회가 만든 메모의 공개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모는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BI와 법무부가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문위원 역을 하고 있던 카럴 페이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통신 감청을 하기로 했는데 피사 법원에 이 영장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 정보원의 정보를 인용하는 등 직권 남용의 태도가 발견됐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FBI 측에서는 이 정보가 하원의 조사에 근거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정보위원회 스태프 멤버들이니까 정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 여부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FBI는 이 정보위원회가 비밀 증언을 위주로 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표결에 붙이면서 사전에 FBI에게는 문건조차 제대로 보여주지를 않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공개가 된다면은 FBI가 반론도 제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용이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 메모는 비밀 해제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가 되어 있고 5일 동안 이제 검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지난 화요일 국정보고 후에 퇴장하면서 의원들에게 100% 공개하겠다 하고 장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빠르면은 바로 오늘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보법률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항을 좀 더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
즉 정보 문건에 대한 공개 여부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의회에 메모가 있는데 정보 측에서는 지금까지 한 대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게 바른 일이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우선 이 러시아 수사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iscredit, 믿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만들려는 욕망이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정보 법무부의 관리들을 my team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사권자인데 내게 충성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 불신의 감정이 계속 누적되었고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목을 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러시아 수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부장관에게 로젠스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지난 12월에 on my team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내 팀이냐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 FBI 부국장 앤드루 맥커비에게는 지난번 선거에 누구 찍었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정보와 법무 진영에 자신을 해치려는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언론들은 이 메모 문제가 단순히 정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더 비약돼서 대통령과 정보 측과의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 그리고 이 파장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물밑에서 있었던 양측의 불신과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우려입니다. 어제 이제 FBI가 공개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크리스 레이 국장이라든가 법무부의 라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라든가 또는 제프 세션스 장관에게 대해서 어떻게 인사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FBI 국장 한 명을 파면시켰고 부국장 한 명을 몰아냈고 또 파면할 것인가, 그리고 특검 로버트 뮬러는 파면하겠다고 지난 여름에 얘기를 했는데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한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힐러리 클린턴을 해칠 수 있는 모종의 정보를 주겠다고 러시아 측에서 얘기해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미팅의 목적이 뭐냐? 러시아와의 입양 문제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당시에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측이 최근에 화이트하우스 측근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모호한 답변 준비가 에어포스 1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하에 측근들이 수기를 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혐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이미 특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 질문 안에 이 문제가 들어있다고 오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과 러시아 측과의 사전 이메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은 트럼프의 선거를 돕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러시아와의 선거 야합이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 진위가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공화당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공화당계 법무부, 공화당계 FBI 안에 딥스테이트, 반란 조직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특이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6월 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FBI 수사 관련 기밀 메모와 관련해 자신이 작성한 것과는 다른 버전을 백악관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해외정보감시법 남용 사례 목록을 열람한 뒤 기밀 메모를 작성했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이 메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이 메모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FBI가 어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한 비밀 메모를 공개하려고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FBI는 어제 성명을 통해 연방 법무부 간부들과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비공개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의 죄가가 있어야 공개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 공개를 100% 허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 군인과 민간인의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는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피트니스 앱을 통해 미군 기지의 위치와 미군 배치도 등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보안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매티스 장관이 펜타곤 내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후 검토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 유격용을 개발한 신형 방공미사일 SM-3 블록 2A의 발사 실험을 했으나 다시 실패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30일 하와이 가오아이 섬 훈련장에서 SM-3 블록 2A를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시험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관계자는 실패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7천 명에 대한 임시보호지위가 연장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시리아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주 예산 지출과 세금 그리고 연금 문제 등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비선거를 6주 남긴 시점에서 행해진 어제 연설에서 그는 논쟁적인 이슈들을 뒤로하고 주 경제 성장 등 낙관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균형 예산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 여러 명이 어제 FBI에 의해 경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조직 갱들로부터 마약을 빼앗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와 시카고 경찰 감사실은 약 1년 동안 이 수사를 벌여왔는데 어제 압수수색과 함께 이들의 경찰권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법 입건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중에 고위직 여성 법조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리사 메디건 전 주 검찰총장, 킴 박스 쿡카운티 검사장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데일리 헤럴드 신문 기자인 캐릴 레스터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 출판한 저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7도.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8도.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8도. 주일도 흐린 가운데 눈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인치입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8도입니다.